질문을 코로나 손실보상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손실보상법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180석 정부 여당이 정부 부처의 관료 집단에 끌려다닐 것이라면 손실보상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차라리 정의당을 비롯한 130석 야당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위를 열어 코로나 손실보상법 등 26개의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끝내 열리지 못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강성천 차관 또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기재부, 중기부 등 정부 부처에 끌려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소급 적용에 의지가 없는 정부 여당이 정부 부처를 앞세워 손실보상법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전자라면 무능한 것이고 후자라면 무책임한 것입니다. 안정성과 사업성 등 모두 문제가 있는 가덕 신공항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밀어붙였으면서 손실보상법은 왜 이렇게 못하는 겁니까? 정부 부처에서 반대하는 종부세 완화는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손실보상법은 유독 머뭇거리는 민주당 정권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정부 여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안중에도 없이 토건 및 투기 세력을 위해 복무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더 이상 정부 부처 이견이나 충분한 토론 같은 핑계를 대지 마시고 소기업 적응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 앞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반 동안 정부 정책에 협조한 대가가 결국 폐업과 파산인지 아니면 국가의 정당한 보상인지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가지는 정치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신이 대표로 출마할 권리를 가지는 정치입니다. 뽑을 수는 있지만 뽑힐 수 없다면 그것은 반쪽 민주주의입니다. 최근 제1야당 대표 선거에 젊은 바람이 거셉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현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하고 배제해온 기득권 세대 정치를 바꾸자는 열망입니다. 이미 20대와 30대 시민들은 2000년대 이후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아진 세대입니다. 같은 기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들의 투표율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미래를 저당잡힌 젊은 세대의 불안이 정치 참여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참여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표가 될 수 있는 문도 열어야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참여의 문만이 아니라 대표가 될 수 있는 문도 열어야 합니다. 특히 대선 출마 40세 나이 제한은 청년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차별이고 배제입니다. 청년 세대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기득권 정치 세대의 폭력이자 정치 불공정입니다. 군사독재 정권이 수십 년 전에 만든 이 낡은 조항이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자는 지금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30대 제1야당 대표가 선출될지도 모르는 지금 이 조항이 가진 헌법 가치는 이미 소멸한 상태입니다. 통치하는 세대와 통치받는 세대의 장벽을 거듭나기 위해 각 정당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국회 안팎에서 시민들과 함께 기득권 정치의 차별과 배제에 맞서 보통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더 크게 더 넓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포지 서울 정상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피포지 서울 정상회의가 오늘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기후 분야 다자 정상회의라는 것에 취해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회의가 남긴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후 대응에 있어서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했던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말로는 늘 기후 악당 국가를 벗어나겠다고 하지만 행동은 늘 기후 악당 국가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준공 예정입니다. 강원도 삼척에 지어지고 있는 화력발전소는 건설허가 타당성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었고 정부는 끝내 최종 건설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강릉이 아닌 경남 고성 등에 끊임없이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소 덕분에 2030년이 되어도 여전히 석탄으로 인한 전력 생산량은 29.9%에 이를 것입니다. 현 정부가 얼마나 말로만 그린 뉴딜을 외치고 있는 것인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과 탄소산업 수출 중단 없는 감축 목표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세계 각국이 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있을 때도 우리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정한 목표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건 역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가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라는 탄소 중립 이벤트만 벌이겠다는 발상으로는 결단코 기후대응 선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는 배제된 위원회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는 불가능합니다. 탄소 중립위가 노력은 했다라는 정부의 면피용으로 만들어진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 노동자들의 요구가 함께 논의되는 탄소 중립위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 프렌들리를 감추기 위한 그린 뉴딜이 아니라 탄소 중립 목표를 상향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전 세계 기후변화 당사국으로 불릴지 아니면 기후악당 당사국으로 불릴지는 이제 정부의 손에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부의 모습은 한마디로 기업 프렌들리 그린워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말뿐인 선언, 무늬만 그린 뉴딜을 지속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모두의 생존을 위한 기후위기의 대응, 이벤트와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을 촉구합니다. 간평원 특공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한마디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이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정조사를 여태껏 거부하는 명분이 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경찰 조사를 본 후에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부는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조사 결과를 먼저 보겠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평원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불식되기를 원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 장혜영 의원실에 보고된 관사청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 고시상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됐던 것을 인지하지 못함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마땅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 부처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관세청, 행복청, 기재부, 행안부 각 부처는 서로 티끌 같은 잘못이라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결과가 이렇게 태산 같은 관평원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분골쇄신해야 합니다. 관련 부처의 직무유기를 견제하지 못했다는 것에 국회 역시 반성해야 하며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민심은 외면한 채 부동산 적폐를 감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7 재보선 때 민심은 분명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심판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조사 때는 수사와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하자고 말했던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계속해서 수사 핑계를 대고 국정조사를 피한다면 내로남불 본성을 못 버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민심의 칼날은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을 향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더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경쟁하듯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부실 식단이 논란이 되었던 사단이었는데 의원들이 방문하자 고기와 해물 반찬으로 가득 찬 식판이 나오는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평상시 군인 식대의 2.5배가 책정되는 특식을 제공하는 날이 하필 의원 방문일과 겹쳤다고 합니다. 고의로 겹치게 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상당히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군부대는 가득 찬 식판을 보여주고 정치인들은 군부대 방문한 자신들 모습을 보여주는 형국입니다. 코로나 감염을 막겠다며 휴가 다녀온 병사들을 격리시키는 과정에서 온갖 권리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굳이 수행원들을 대동해 군부대를 방문하는 당대표와 국회의원들의 행사가 강행되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이라는 명분하에 휴가 다녀온 병사들은 무리하게 격리시키면서 외부에서 온 국회의원들의 군부대 방문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대한민국 군대의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군인 문제를 외부에 알린 제보자를 찾느라 군 당국이 페이스북 제보 페이지 관리자 집까지 찾아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할 일입니다. 군 당국이 해야 할 일은 제보자 찾기가 아니라 문제 해결입니다. 아까운 청년의 시간을 희생하는 군 복무의 경험이 착취와 피해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지 않도록 정부와 군 당국의 총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산재보장법 준수 요구에 고용노동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그제도 어제도 중대재해, 사망사고,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비롯한 산재보장법 준수를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요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답은 법적 기관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효과를 낳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산재 신청이 처리 지연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밝히며 산재 보험을 찾은 노동자들을 보험 사기꾼으로 몰아붙인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사퇴 욕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부가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산재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기간은 신속하게, 절차는 간소하게, 과정은 공정하게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성 있게 제도 개선의 방안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부대표 박창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보편, 선별 복지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 지원하는 안심소득이 그것입니다. 이는 후보 시절 제시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의 50%를 지원해주는 안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중위소득인 6천만 원과 차액인 4천만 원의 절반인 2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첫째, 복지국가의 기본 정신에 위배됩니다. 복지국가는 모두가 형평에 맞는 부담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편성을 추구하여 양극화의 구조를 근원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이 안은 보편적 기본소득 시행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소득 하위 50% 500만 명에게 평균 340만 원씩 지급할 17조 원 가량의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더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중위 소득보다 연간 1만 원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정책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일정 기준의 소득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 맞게 정책을 다듬다 보면 결국 지원의 강도는 진해졌다가 연해졌다가
할 뿐입니다. 대다수에게 적용되는 기본소득이 됩니다. 결국 중위소득보다 약간 더 번다고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그로 인한 의욕 저하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이 안은 복지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줄이는 안입니다. 기존 서울시의 복지제도를 대거 통폐합하여 복지제도를 재설계한다는 입장이 이 안의 기본 전제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는 기존의 것을 뺏어서 생색내는 우파의 기본소득론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부터 시작한 진보 정치는 이제 일자리 소멸의 시대, 극심한 양극화 시대에 우리 모두가 디스토피아에 빠지지 않을 기본소득 시대를 앞당겨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모두가 심내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등과 공정을 비교하는 유명한 야구장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대안 말고도 우리에게는 담장을 치우는 해방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누구나 야구 경기를 보려면 모두가 힘을 합해 담장을 치워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의 권리를 시작하는 복지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을 두고 하우상박형 복지라 합니다. 시민은 아래 사람이고 상하층이 극심한 차이를 빚는 것은 잘못된 담장, 즉 불평등 구조 때문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복지 지출의 절대적 양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이 OECD 38개국 회원국 중 35위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서 다른 무엇보다 복지제도 통폐합이라는 미명하에 숨은 꼼수를 경계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복지의 지출량도 적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 국가는 기본소득을 비롯한 복지 지원이 시혜가 아니라 권리일 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정치 맡고 있는 부대표 송치용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은수저 배포 사건 조사 철저히 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방의회를 강화해서 지방자치권을 확대하자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역과 중앙 양극화 시대에 맞서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을 만들 핵심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치 정치의 성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을 대변하고 행정을 감사하는 지방의회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렴도는 기본입니다. 이 와중에 지난해 경기도의회 의석의 93%인 13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후보 경선을 전후해 장형국 현 의장이 은수저 등 물품을 동료 의원들에게 건넨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뒤늦게나마 불거진 이 문제에 경기 시민단체 협의회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장 의장은 수차례 말을 바꾸며 부인했고, 이에 정의당 경기도당은 민주당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걸맞는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 의장은 지난 21일 유튜브 기자회견을 통해 은수저 14개 등을 도의원들에게 줬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언론들도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의 의혹 제기는 빼고 장 의장의 해명 기자회견만 보도하는 등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장 의장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도의원들이 당내 치부를 드러내는 조사에 얼마나 솔직하게 응할지 의문입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장 의장이 은수저를 비롯 양주, 화장품 세트 등을 도의원들에게 나눠줬는지
대가성이 있는지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 해결은 지방의회의 민주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입니다. 이는 정치 세력의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어야 가능합니다. 경기도 의회뿐 아니라 서울시 의회 등 지방광역의회가 소선거구제로 인한 일당의 의석 독점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투명성 강화와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은 선거법과 선거구 획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과제입니다. 진보 정치는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 꼭 이 과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